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여 오늘 나를 알면 길이 열린다. 성격 유형 검사 MBTI를 활용한 자기 탐색 및 진로 설정 온라인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MBTI라는 흥미로운 도구를 통해 나라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존재를 더 깊이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앞날, 특히 다가오는 취업이라는 중요한 관문을 어떻게 현명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볼 양승현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도시가스에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 HR 포럼 KHR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며 진로에 대한 막연한 고민과 취업 준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직업 정보와 넘쳐나는 경쟁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하고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는 쉽지 않죠.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길을 찾는데 실질적인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MBTI를 단순히 재미있는 성격 테스트를 넘어 나를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취업 전략을 세우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MBTI를 통해 깊이 있는 자기 이해 증진입니다. 단순히 MBTI 16가지 유형 중 나의 유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넘어 그 4글자가 의미하는 나의 심리적 선호와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나는 어떤 상황에서 에너지를 얻고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며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고 어떤 생활 방식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직업 탐색 및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파악된 나의 특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직업 세계 속에서 나에게 가장 잘 맞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진로 방향을 설정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직업 추천이 아니라 왜 이 직업이 나에게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MBTI 이론과 연결하며 찾아보는 과정입니다. 셋째, 강점을 활용한 취업 준비 전략 수립입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실질적인 목표는 파악한 나의 강점과 MBTI 특성을 취업 준비 과정, 즉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필하여 여러분의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에 오늘 강의를 구성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자기 탐색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MBTI의 기본 이해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해 볼 것입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MBTI와 나의 진로를 어떻게 연결하여 탐색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가치관, 흥미, 기술 등 다른 중요한 자기 이해 요소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가장 실질적인 내용인데요. MBTI를 활용한 취업 준비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죠. 취업시장이라는 전장에서 이 말은 매우 유용합니다. 물론 취업을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함께 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성공적인 취업과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직업 생활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회사에 가고 싶은지, 어떤 직무에서 일하고 싶은지에 대한 외부 환경 분석만큼이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자기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나 자신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유망하다고 하거나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만 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자신에 대한 탐색이 성공적인 직업 선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막상 그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업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조직 내에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결국 만족스러운 직업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며 어떤 환경에서 에너지를 얻고 어떤 상황에서 쉽게 지치는지 알아야만 오랫동안 몰입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나에게 맞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자신에 대한 탐색은 성공적인 직업 선택을 위한 중요한 5가지 측면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5가지 측면이란 자신의 성격 유형, 가치관, 흥미, 기술, 그리고 유형 역동과 성격 유형 발달입니다. 이 5가지 퍼즐 조각이 서로 연결되고 통합적으로 이해될 때 비로소 나라는 사람의 온전한 그림이 그리고 어떤 직업이 나에게 가장 적합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퍼즐의 가장 기본적인 조각인 성격 유형,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심리 유형 지표인 MBTI를 통해 나를 탐색하는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럼 MBTI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MBTI는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바탕으로 2차 세계대전 중 캐서린 마이어스와 그녀의 딸 이사벨 브릭스 모녀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돕기 위해 개발된 성격 유형 지표입니다. 개발된 지 80년 가까이 되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연구되는 이유는 복잡하고 미묘한 사람들의 성격 용동을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렌즈를 통해 설명해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MBTI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선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MBTI는 어떤 유형이 더 좋다거나 더 뛰어나다고 판단하는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를 어디로 쓰는지,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는지,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개인이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쪽, 즉 우리의 심리적 선호 방향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자료에 나온 비유처럼 선호는 마치 오른손잡이가 왼손보다 오른손을 더 자연스럽게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왼손을 전혀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쓸 때 에너지가 덜 들고 더 편안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MBTI의 모든 지표의 양쪽 극단을 상황에 따라 모두 사용하지만 특정 방향을 사용할 때 더 에너지를 얻거나 편안함을 느끼는 분명한 선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MBTI 검사를 할 때 어떤 답변이 더 좋아 보일까? 라고 생각하며 이상적인 답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쪽을 솔직하게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진짜 선호 유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검사를 통해 전문가의 해석을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제 MBTI의 4가지 선호 지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외향과 내향으로 우리가 심리적인 에너지를 주로 어디에서 얻고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에너지가 대부분 외부 세계, 즉 다른 사람과의 교류, 다양한 활동, 사건 쪽으로 향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얻고 생각을 말로 표현하면서 정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즐기며 활발하고 역동적인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사업 판매, 마케팅, 공공기관 업무, 홍보, 판촉 등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고 활동을 요하는 직업에서
강점을 발휘하며 선호가 높습니다.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에너지가 자신의 내면의 생각 쪽으로 향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생각을 깊이 정리한 후에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거나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하며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교직, 교수, 과학, 연구, 도서, 컴퓨터, 엔지니어링, 전기 등 지속적인 집중력과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선호가 높습니다. 직업 환경에서 외향적인 사람은 개방적인 사무 공간이나 팀 프로젝트에서, 내향적인 사람은 개인 사무실이나 독립적인 업무에서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 적용해보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취업 박람회에 참여, 스터디 그룹 활동, 적극적인 네트워킹 행사에서 에너지를 얻고 정보를 얻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내향형은 혼자 차분히 기업 분석 자료를 검토하거나 면접 예상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에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취업 준비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표는 감각과 직관으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감각적인 사람들은 주로 지금 현재 현실을 다루는 인식 기능을 사용합니다. 오감을 통해 접하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정보, 즉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뛰어난 관찰력과 현실감각, 실제적인 응용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미 경험했거나 익숙한 것,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정보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일상적인 정확성이 중요하거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일,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직접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직업에 적합하며 선호가 높습니다. 반면 직관적인 사람들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은 상상의 세계와 지금 현재를 초월한 미래를 보고자 하는 인식 기능을 사용합니다. 정보 이면에 숨겨진 의미, 관계,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을 선호하며 상징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는 것을 편안하게 느낍니다. 뛰어난 상상력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전체적인 맥락과 패턴을 읽어내는 데 능숙합니다. 변화를 추구하거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분야, 장기간의 계획과 발달을 요하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며 선호가 높습니다. 감각형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선호하는 반면 직관형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정보를 선호합니다. 취업 준비에서 감각형은 공고문의 자격 요건이나 제출 서류 목록을 꼼꼼히 살피고 직무 기술서를 분석하여 요구 역량을 파악하는 데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데 능숙합니다. 반면 직관형은 산업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거나 지원하는 회사의 비전과 자신의 장기적인 비전을 연결하는 데 더 능숙할 수 있습니다. 면접 시에도 추상적인 질문이나 상황 판단 질문에 대해 폭넓은 관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표는 사고와 감정으로 우리가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사고적인 사람들은 결정을 낼 때 사용되는 객관적인 도구인 사고 기능을 사용합니다. 문제 외부에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며 상황이 안고 있는 가능성의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논리적인 분석을 적용시킵니다. 객관적으로 진실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며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순서에 따라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때로는 강건하고 솔직하며 비일관성이나 비합리성을 쉽게 간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관리, 컴퓨터, 생산, 기술, 과학, 상업 분야 등 논리적 분석과 객관적인 접근이 중요한 직업을 선호합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주관적인 도구인 감정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 기능은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무엇이 유익할 것인가, 즉 사람들과의 관계나 상황에 지닌 가치에 관심에 초점을 둡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최우선의 관심을 두며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이 지닌 가치를 저울질하면서 최종 결정에 이르게 합니다. 조화와 협동을 추구하며 타인들이 베푸는 혜택에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며 인간관계 맥락에서 경험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목회, 인력, 공사, 상담, 의료, 교직, 통신, 연애 분야 등 인간관계와 소통, 감정적 교류가 중요한 직업을 선호합니다. 사고형은 진실과 공정함을, 감정형은 조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취업 준비에서 사고형은 회사나 직무를 분석할 때 객관적인 데이터나 논리적인 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면접에서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리 있게 설명하는데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능숙할 수 있습니다. 감정형은 면접관과의 관계 형성이나 조직 문화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자신의 경험이 타인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하는데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표는 판단과 인식으로 우리가 외부 세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생활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판단적인 사람들은 외부 세계를 향한 생활 양식에서 판단 기능을 더 선호하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접근을 선호합니다. 일의 마무리, 예측성, 구조화, 위계와 질서의 가치를 부여하며 스케줄과 마감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을 결정하고 안정시키는 것을 선호합니다. 반복 일상성을 견디고 때로는 안정성이 주는 여유를 즐기기도 합니다. 관리, 계획성, 체계, 질서, 마감일 등을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의 직업을 선호하며 책임이 주어지는 업무를 맡기를 좋아합니다. 반면 인식적인 사람들은 외부 세계를 향한 생활 양식에서 인식 기능을 더 선호하며 유연하고 적극적이며 개방적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짓기 위하여 조급한 것을 싫어하며 기대치 않은 상황이 안고 있는 도전과 자발성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작업이 개방된 채로 있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작업 전개의 가능성을 선호합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자체를 즐깁니다. 반복 일상성을 참기 어려워하고 재미없어 합니다. 분쟁 조정과 해결을 요하는 영역, 변화, 유연성, 창의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의 작업을 선호하며 스스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를 좋아합니다. 판단형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반면 인식형은 유연하고 즉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취업 준비에서 판단형은 체계적으로 목표 기업 리스트를 만들고 지원 마감일을 관리하며 스터디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꾸준히 준비하는데 능숙합니다. 인식형은 다양한 직무나 산업 분야를 유연하게 탐색하거나 예상치 못한 면접 질문에 대해 즉흥적이고 창의적으로 답하는데 능숙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MBTI 유형선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직업생활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중요한 신념이나 원칙을 의미합니다. 어떤 직업이 나의 성격 유형에 잘 맞더라도 나의 핵심 가치관과 충돌한다면 직업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과의 교류를 선호하는 외향적인 사람이라도 혼자 집중하여 연구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영업직보다는 연구직에서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은 결국 내가 직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가치관 체크리스트 항목을 제시하였습니다.
성취, 독립성, 사회기여, 안정성, 창의성, 명성, 워라밸 등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자료의 가치 영역들 중에서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체크하고 당신의 가장 최우선 가치관들이 무엇인지 선정하는 것은 어떤 직업이 나에게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나의 핵심 가치관 한두 가지를 꼭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핵심 가치관이 한눈에 파악되시나요?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번거롭더라도 꼭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나 직무가 나의 가치관과 부합하는지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면접 시 왜 이 회사에 지원했는가 라는 질문에 진정성 있는 답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은 곧 나의 직업 선택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치관과 더불어 흥미와 기술 역시 진로 탐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흥미는 내가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리고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의 분야를 의미하고 기술은 흥미와 상관없이 내가 어느 정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나의 흥미와 기술이 일치하는 분야를 찾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둘 중 하나라도 나의 강점이 되는 분야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에는 흥미와 기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먼저 자연스럽게 흥미를 느끼는 영역을 찾아 흥미의 박스에 체크를 하고 흥미와 관계없이 당신이 어느 정도 기술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찾아 기술의 박스 안에 체크해보세요. 흥미는 있지만 아직 기술이 부족하거나 기술은 있지만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쉽지 않죠? 짧은 시간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제한된 공간이 큰 제약을 가져오겠지만 꼭 시간 내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MBTI 유형별로 특정 활동에 대해 더 큰 흥미를 느끼거나 특정 기술을 더 잘 발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각 유형은 구체적인 사실을 다루거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관 유형은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술에 더 흥미를 느끼고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의 MBTI 유형, 가치관, 흥미, 기술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오래도록 만족하며 일할 수 있는 진로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지원하려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나의 강점 기술을 어필하거나 부족한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MBTI는 4가지 선호 지표의 조합으로 총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나옵니다. 각 유형은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고유한 방식과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끼고 에너지를 얻는 활동들을 다룹니다. 별점 자료엔 MBTI 유형별 직업 성향 요약표를 보면 각 유형별로 핵심 특성, 선호하는 환경, 일하는 방식, 업무 태도, 선호 직무 유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택률이 높은 직업과 선택률이 낮은 직업 예시도 제공됩니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 선호하거나 회피하는 직무도 표현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이 자신의 유형을 기반으로 어떤 직업 분야를 탐색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ISTJ 유형은 깊은 집중력, 사실 기반의 확신, 조직화 능력이 핵심 특성이며 구조가 명확하고 책임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 환경을 선호합니다. 회계사, 컴퓨터 전문가, 전기기사 등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에 선호가 높습니다. 반면 선택률이 낮은 직업은 배우, 심리학자 등이 언급되는데 이는 감정적 교류가 많거나 추상적인 영역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면 ISFJ 유형은 따뜻함과 공감력,
조직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을 돌보거나 봉사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구조화된 환경을 선호합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사람을 돌보고 봉사하는 실용적이고 구조화된 직업에 많이 분포합니다. INTJ 유형은 전략적 사고, 독립성, 논리적 분석력이 강점이며 혼자 일할 수 있는 조용하고 집중된 환경, 혁신과 분석이 가능한 분위기를 선호합니다. 과학, 공학, 법률 등 분석적이고 창의적이며 독립적인 문제를 해결이 필요한 전문 직업군의 선호가 높습니다. ENFP형은 창의적이고 열정적이며 타인을 고무시키는 낙천적인 사람 중심형입니다.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고 인간관계가 활발하며 변화가 많은 환경을 선호합니다. 상담가, 언론인, 작가 등 창의적이고 사람 중심 직업의 선호가 높습니다. 이처럼 각 유형별로 선호하는 업무 스타일, 환경, 직무 분야가 다릅니다. 자신의 유형 정보를 통해 나에게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업무 방식과 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직업 세계를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별점 자료의 상세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유형과 맞는 직업 분야를 더 깊이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향성이고 예시일 뿐입니다. 특정 유형이라고 해서 정해진 직업만 가져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MBTI는 여러분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로 활용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유형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 특징이 내가 가진 가치관, 흥미, 기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떤 업무 환경이나 직무가 나의 특성을 살리기에 좋은지를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내형 유형이라고 해서 영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향적인 강점인 깊이 있는 경청 능력을 활용하여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영업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형을 이해하고 강점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MBTI를 통해 파악한 나의 강점을 실제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에서 나를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자신의 MBTI 유형별 핵심 특성과 업무 태도에서 강점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단어로 정리해보세요. 예를 들어 사고 유형이라면 논리적 분석력, 객관적 판단, 문제 해결 능력 등 이런 것들이 강점이 될 수 있고, 감정 유형이라면 공감 능력, 협업 능력, 관계 형성 능력 등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MBTI 유형별 직업성향 요약표 자료의 핵심 특성과 업무 태도 부분을 참고하여 자신의 강점을 구체적인 키워드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파악한 강점을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효과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단순히 저는 성실합니다 와 같이 추상적으로 말하기보다 나의 MBTI 특성과 연결하여 구체적인 경험 사례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ESTJ 유형의 업무 태도로 책임감 있고 단호하며 규칙을 따르고 효율성을 중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면접 시에 저는 ESTJ 유형의 책임감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업무 방식을 통해 나만의 구체적인 경험을 이러저러한 예시를 들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형태로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희망하는 직무나 회사의 선호하는 환경과 자신의 MBTI 유형별 선호하는 환경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점 자료인 선호하는 환경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강점을 발휘하기 좋은 환경에서 일할 때 더 큰 만족과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면접 시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자신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직무에서 요구하는 업무 태도와 나의 유형별 업무 태도를 연결하여 내가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임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면접 상황에서 제 MBTI는 무엇입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MBTI를 통해 이해한 나의 강점과 일하는 방식을 면접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면접관이 팀 내 갈등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고 T 유형은 문제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을 것이고, 감정 유형은 팀원들의 감정을 살피고 소통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답변이 솔직하고 일관적이며 지원하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효과적인 자기 PR 및 면접을 위해 자신의 MBTI 유형별 강점을 예상 면접 질문과 연결하여 구체적인 경험과 함께 설명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강점을 자연스럽게 어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유형에 맞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나 문제 해결 방식을 면접 상황에 맞게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MBTI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MBTI는 여러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주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결정하거나 틀에 가두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MBTI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MBTI 검사 결과는 특정 시점에서 여러분의 선호를 보여줄 뿐 여러분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MBTI에서 다루지 않는 가치관, 흥미, 기술, 경험 등 다양한 요인이 개인의 진로와 직업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MBTI 결과를 맹신하기보다는 이를 통해 나를 더 잘 이해하고 타인의 다름을 존중하며 나의 강점을 활용하여 어떻게 세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MBTI 결과 자체보다는 그 결과를 통해 시작된 자기 탐색 여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MBTI라는 도구를 통해 나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며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자기 이해는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얻은 지식과 통찰을 바탕으로 꾸준히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발전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진 고유한 강점과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여정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과 앞으로 펼쳐질 빛나는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